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전에 두 차례 다뤘던 홍명보 감독의 축구 폭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명보가 적당히 졌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 축구 팬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풍지박산 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두 차례 씹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씹어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홍명보가 이번 축구를 이 모양 이따구로 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왜 축구를 일부러 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구를 보면은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을 했어요. 가서 이기려고 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려면은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나름대로 서포트하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충분히 그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극히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홍명보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일부러 빼버리고 아예 등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어느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이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팔을 제끼는 영상이 있는데, 손흥민의 팔을 제끼는 영상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팔로 제끼는 그런 느낌의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명보가 손흥민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싫어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이전에 홍명보가 손흥민 없이도 뭐 한국 대표팀이 이길 수 있다는 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너 없어도 내가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 데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손흥민에 대해서 자신이 비교를 했을 때 열등감을 느낀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흥민 없이 한번 내가 이 경기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축구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능력 발휘를 했습니까? 양발을 사용해가면서 정말 상대방들이 손흥민의 발동작을 참 추리하기에 상당히 힘들 정도로 발재간이 상당히 뛰어나요. 아시아 축구인으로서 정말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한 그런 기량을 갖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그래도 2002 월드컵에 나가서 뛰었던 그 정예 멤버였는데 지금 너무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후배 손흥민이 유럽 축구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그 높은 명성만큼이나 그 수입도 많이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배가 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사람 심리 중에 어떤 좋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한 사람은 우리 속담에
그 사돈네가 돈을 사게 되면 배를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홍명보가 그 일상적인 부류의 한 인간이지 않냐 싶어요. 저는 제 주변에 누가 잘 되면은 질투라기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반가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한다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홍명보 이 인간이 찌질해가지고 손흥민에게 굉장한 열등의식을 느끼고 또 그런 감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일부러 등판을 안 시키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혀버리는 그런 아주 실수를 저질렀죠.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행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에요. 지기 위한 게임을 했어요.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해야 하는데 지기 위한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홍명보가 왜 지기 위한 게임을 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대 팀에게 일부러 져주는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팀이 져주면은 얼마를 줄래? 이런 물밑 계약이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이겼다면은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기량을 발휘를 한 이후에 졌다 그러면은 수긍을 하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국민들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딴 행동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품어봅니다. 그래서 상대팀과의 모종의 물밑 계약으로 지는 게임에 계약이 있었지 않냐라고 의심하고, 두 번째 의심은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스포츠 토토라는 그런 복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 한번 그 주변 사람이 같이 한번 해보자고 꼬드겨서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팅에는 승률 배팅이 있고 그 다음에 점수 배팅이 있고 뭐 갖가지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 배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정하는 배팅을 보면은 홍명보가 아마도 스포츠계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 축구가 그 반드시 그 예선은 무난히 통과하고 32강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잘하면 8강도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명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포츠 토토의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쪽으로 베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진짜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베팅에 대한 배당액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홍명보가 지는 쪽에 베팅 금액을 굉장히 많이 걸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심을 품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홍명보의 이런 만행은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계의 이완용급의 매국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라는 종목으로만 판단을 해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됩니다. 국민의 염장을 사정없이 질러놓은 아주 중범죄인이에요. 스포츠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말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자가 어떤 잘못된 위법을 했다면은 그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범죄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엄벌을 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게 아니고 축구에 관심이 있는 거의 상당수예요. 우리나라에 아마 한 6, 70%가 축구에 관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너무나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줬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전술로 인해서 한국 축구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홍명보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축구에서 그가 감독직을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 몰수를 하고, 또 그리고 위약금, 축구를 이 모양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1분이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